안녕하세요. 갱스터디의 은경쌤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 38번 삽입 문제부터 갈 건데요. 38번의 그럼 주제는 뭐냐라고 봤더니 바로 온도랑 그리고 빛나는 물체의 색깔 사이에서의 관련성이 누구한테 도움이 되더라? 바로 천문학자들한테 굉장히 유용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문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면 주어는 여기까지. 그래서 온도를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이 일어나더라. 자, 발생하다라는 occur이라는 요 단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자동사죠. 고로 자동사는 뭐가 안 된다? 수동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 수동태로 안 쓰도록 어법적으로 좀 잘 챙겨 볼게요. 자, 그럼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발생을 하는데 언제 일어나게 되는 거냐면 뒷문장부터 볼게요. 한 물체가 뜨거울 때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어떻게 뜨거운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뒤에서 enough 구문이 하시 꾸미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법적으로 하나 볼게요. 구문은 우리가 enough가 나왔을 때 앞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올 때는 enough가 뒤에서 꾸밉니다. 이렇게. 자, 하지만 명사를 꾸미게 된다라고 한다면 enough부터 먼저 나옵니다. 얘부터 나오고 명사가 나온다. 요 순서 어순 한번 잘 챙겨 볼게요.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충분히 뭐 할 만큼 뜨겁냐면 얘가 막 빛나는 거야. 눈에 띄게 빛날 정도로 물체가 뜨거울 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그 물체가 뭔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메탈 포커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포커는 포커인데 어떤 포커일까요? 뒤에서 한번 묶어볼까? that부터 fire까지 묶을게요. 자, that 뒤에 지금 또 어떤 문법을 썼냐면요. has been left라고 해서 얘 현재 완료 썼죠? 현재 완료를 쓴 이유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의 덩어리, 즉 불에 둔 게 잠깐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덩어리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현재 완료 표현을 쓴 겁니다.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지금 that은요, 뒤에가 동사밖에 없으니까 주격관계 대명사가 이렇게 포커를 꾸미게 되는 거겠지? 포커를 하면 한국말로 부직갱이, 즉 부직갱이는 뭔가 뜨거운 불 속에서 물건 같은 걸 꺼낼 때 쓰는 막대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불에 들어가. 여러분들 뭐 TV를 잘 봤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거기서 대장장이나 아니면 뭐 용광로 같은 거 나올 때 철이 불 속에 들어가 있으면 색깔이 아예 없어지면서 막 벌겋게 된다거나 아니면 투명한 색깔 정도 같은 걸로 막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바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색깔을 보면서 온도를 측정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반짝이는, 즉 빛나는 물체의 색깔은요,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와 관련이 되어 있나요? 온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만 정리해 볼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빛나는 물체의 온도가 뭐와 관련이 있더라? 색깔과의 관련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해볼게요. 뭐 할 때 우리가 온도가 오름에 따라, 자, 여기 rise라는 단어도 잘 볼게요. 우리가 rise 같은 경우는 항상 비교를 하는 게 raise입니다. rise는 자동사.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raise 같은 경우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필요해요. 뭐뭐를 올리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겠죠. 자동사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뭐가 안 된다? 수동태가 안 됩니다. 자, 그럼 온도가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더라? 물체는요, 처음에는 빨간색이 되는 거야. 주격보어 1번. 자, 그런 다음에 오렌지색으로 바뀌어요. 주격보어 2번.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건 되더라. 하얀색이 되더라. 하얀색은 어떤 색깔인데 뒤에서 동격으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겠죠. 얘는 가장 이 뜨거운 색깔이 하얀색인 거야. 여기도 하나의 단어를 한번 볼게요. get이라는 단어를 보고 갈 건데요. get은 물론 얻다라는 3형식 동사로 쓰이고요. 그리고 사역 의미를 가지는 5형식 동사로도 쓰이잖아요. 하지만 얘는 대표적인 2형식 동사로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2형식 동사로 쓰일 때는 되다, become의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럼 색깔 어떻게 바뀌어? 이 온도 색깔이 처음에는 빨강, 그 다음은 오렌지색으로 바뀌었다가 마지막 하얀색까지 요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온도 색깔이 뭘 나타내 주더라? 바로
온도를 나타내 주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겠지. 자, 이 얘기 계속 왜 하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주제문 때문이죠. 뭐의 관련성? 온도와 그리고 빛나는 물체의 색깔과의 관련성이 뭐하더라? 유용하더라. 자, 누구한테요? 천문학자들한테 굉장히 유용하더라. 주제문 갈게요. 방금 했던 요 문장이 주제문.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천문학자들한테 왜 유용한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 문장 추가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별의 색깔은요, 관련이 되어져 있대요. 자, 뭐와 관련되어져 있습니까? 그것들의 온도와 관련이 되어져 있대요. 그리고요, 뭐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since는 because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뭐 하기 때문이냐면 사람들이 아직은요,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사 1번. 자, 어디로 여행을 할 수가 없나요? 별로 가는 그런 긴 거리. 즉, 큰 거리를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먼 거리 못 가지 두 번째, 얘도 못한대요. 라고 해서 요 앞에는 병렬 구조로 cannot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동사 2번이 되는 거겠지? 그리고 뭘 못한대요? 그들의 온도를 측정할 수가 없대요. 자, 어떤 방식으로? 좀 더 정확한 방식으로 측정까지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 그럼 이걸 못해. 그렇기 때문에 뭐 하더라? 천문학자들은 의존을 하더라. 어디에? 그것들의 색깔. 별들의 색깔에 의존을 해서 아, 얘가 뜨겁구나. 뭐 얘가 어떻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만큼이 얘들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다? 색깔에 의존하는 이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요. 이 온도는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별의 표면이래요. 별의 표면의 온도입니다. 그게 뭔데요? 뒤에서 동격으로 한번 더 설명해 줄게요. 그건 바로 별의 부분입니다. 자, 근데 어떤 별의 부분인데요? 묶을게요. 근데 두 개를 묶어야 돼서 얘들아, 하나는 크게, 하나는 작게 묶을게요. 자, which 뒤에 보니까 지금 동사밖에 없으니까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선행사 꾸미겠지? 방출을 하는 중입니다. 뭐를요? 빛을 방출하는 그 별의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 빛은 빛인데 어떤 빛인데요? 묶을까요? 얘도 마찬가지. that 뒤에 can be seen이라는 동사밖에 없으니까 얘 주격 관계대명사가 light 꾸밀게요. 자, 자기가 보는 게 아니야. 우리한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빛은 수동태가 꾸밉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빛을 막 방출하는 그 부분, 그게 바로 온도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표면이라는 얘기인 거지. 우리가 표면을 보면서 온도를 아, 얘가 뜨겁구나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알겠지만 뭐가 별의 내부가요? 있겠지. 당연히 어디에 있겠어? 별의 내부는 훨씬 더 뜨거운 부분에는 있겠지. 자, 비록 뭐 하더라도요, 걔가 숨겨져 있긴 하지만 얘도 수동태, 지가 숨은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시 가리키는 건 뭐다? 얘, 별의 내부 얘기하는 거겠죠? 걔가 숨겨져 있으니까 뭐 좀 더 뜨겁긴 하겠지. 근데 어쨌건 저쨌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표면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근데 그 정보는요, 어떤 정보인데요? 묶을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묶을게요. 자, 얘는 과거 분사가 뒤에서 지금 누굴 꾸미고 있다? information을 꾸민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별의 색깔로부터 얻어진 정보는 뭐하다고? 어쨌든 저쨌든 여전히 유용합니다. 끝에도 마지막 문장도 이렇게 주제문으로 갈게요. 이로써 38번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39번 삽입 문제였어요. 자, 39번의 주제는 뭐가 될 거냐면요. 바로 특정 영역에만 한정이 되는 창의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들어가면요. 첫 번째 문장은 주어가 조금 길어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갈 건데 우리 해석은 뒤부터 갈게요. 어떻게? 창의력, 즉 창의성 연구에 첫 번째 물결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렇게 정하겠죠. 이건 아래도 나와 있지만 holy grail 하면 궁극적 목표입니다. 자, 그 목표가 바로 뭐였다? 이건요, 우리 성격 검사였어요. 자, 뭐 하기 위한 성격 검사였는데요. 여기 투부정사는요, 뒤에서 테스트를 꾸미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자, 측정을 하려고 뭘 측정하려고 했어? 당연히 창의성 연구니까 창의력. 일반적인 창의력을 검사하려고 했다라는 얘기야. 근데 그게 마치 뭐와 같은 방식인데요. 요것도 항상 같이 붙어다는 표현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in the same way that 해서 뭐뭐라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자, 그럼 요거는 접속사대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IQ가 측정을 해주는 거잖아. 자, IQ는 뭘 측정을 해줍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지능을 측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IQ는 뭐다? 지능검사. 그쵸? 그러면 지금부터 창의력 검사는 뭐라고? 이거 너무 당연한 소린가? 창의력 검사는 창의력 검사.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목표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이런 한 명의, 즉 한 사람의 창의력의 이 점수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말해주는 거거든. 누구한테? 우리한테. 얘가 간접 목적어.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친구가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겠죠. 즉 그녀의 잠재적인 이 창의력, 창의 잠재력을 말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디에 대한? 우리의 노력하는 분야에 대해서 뭔가 뭐 수학의 노력을 할 수도 있고 영어의 노력을 할 수도 있고 분야는 다르잖아요. 거기에 창의력이 얼마나 잠재력이 있나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얘기야. 자, 마치 뭐처럼요? 얘도 비교 들어갈게요. 우리 알고 있는 IQ 점수가 뭐하지 않은 것처럼 국한되지 않는 거야. 어디에 국한되지 않나요? 물리학에 국한되는 거 아니고요. 수학에만 국한되는 거 아니고요. 문학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IQ가 얼마입니다 라고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것처럼 창의성의 지수도 뭔가 그렇게 나타내는 게 아닐까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야. 창의력 지수가. 자, 근데요, 얘기 한번 바꿔볼까요? 뒤에 보니까 그러나 난 지금부터 이야기를 뒤집을게요. 자, 근데요, 1970년대에 누가? 심리학자들이 깨달았대요. 자, 뭘 깨달았습니까? 여기 또다시 뒤에 주어 동사 시작하니까 이 사이에는 접속사 that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없더라. 뭐는 없더라? 그러한 것들은 없더라. 자, 뭐와 같은 게 없나요? 일반적인 창의력 지수 같은 건 없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이 바로 뭐가 될까요? 그렇죠. 주제문이 되는 겁니다. 없어. 미안하지만 창의성 지수 같은 건 없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요? 뒤에 뒷받침을 한번 해볼까요? 보니까 창의력 있는 사람들은요, 아니래요. 뭐가 아니래요? 창의적인 게 아닙니다. 뭐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창의적인 건 아니더라. 그게 무슨 말이야? 추가적 설명할게요. 즉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창의적인 사람들 얘기하는 거겠지? 이 사람들은 창의적이더라. 자, 어디에만 창의적인데요? 뭔가 활동의 특정 영역에서만. 뒤에 똑같이 동격으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죠? 특별한 분야. 즉 특정 영역, 특정 분야에서만 창의적이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게 무슨 말인데 우리 예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는요, 기대를 할 수 없대요. 누구한테요? 창의적인 과학자들한테 뭐 하는 걸 기대할 수가 없냐면 창의적인 과학자이면서도 그리고 재능이 있는 페인터. 화가가 되라? 이거 안 되지. 자, 두 번째 예시 갈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창의적인 바이올린 연주자는 안 돼. 뭐가 안 됩니까? 창의적인 지휘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의적인 지휘자는 또한 뭐도 다 잘하지 못하냐면 새로운 작품을 작곡할 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예시. 뭐에 대한 예시였나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다 창의적인 건
아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예시였습니다. 봐봐. 선생님은 영어를 굉장히 좋아해. 뭐 잘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수는 있어도 선생님은 영어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특히나 이렇게 가르치는 거, 모의고사나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얘를 정리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럼 선생님 영어 쪽으로는 창의성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뭐 내가 선생님 뭘 잘하나 생각을 해봤더니 요리도 또 뭐 나쁘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만큼 넣어야지 양념을 이게 아닌 그냥 숟가락으로 뭐 한 수저, 두 수저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면 한 스푼 넣었더니 이 맛이 나겠다 하면 이 맛이 나고요. 두 스푼 넣으면 얘는 조금 더 매워지겠네 라는 맛을 좀 낼 수 있게 뭐 그럭저럭 먹을만한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영어 쪽과 그리고 요리 쪽에 창의성이 있는 거지만 내가 또 뭘 못하냐. 자, 첫 번째,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수포자입니다. 수학을 싫어해요. 싫어하다 보니까 못하는 거겠죠. 좋아해야 일단 뭔가를 더 좋아해야 그게 이제 잘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안 좋아해. 그래서 선생님 수학하는 사람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 수학 선생님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수학은 선생님이 그쪽으로는 창의성이 없겠지. 그리고 또 뭘 못하냐. 자, 선생님 글씨 보면 알겠지만 글씨를 못 써요. 즉 글씨를 못 쓴다는 건 그림도 못 그립니다. 자, 그러면 그림에도 선생님은 창의성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로 창의성이라는 건 어떤 분야에는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떤 분야에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장 내려가 보면 자, 그래서요. 뭐가? 심리학자들은요. 이제는 안다고. 자, 뭐랍니까? 대절을 한대요. 얘는 접속사, 노후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겠지. 즉, 창의성이라는 건 뭐 하더라? 특정 영역에만 한정이 된 거더라 라는 걸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요거 마지막 문장은요. 빈칸으로 쓰이기 너무 괜찮기 때문에 특히나 요 단어 요 문장은 잘 보고 갈게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40번 요약문이었죠. 이번 문제의 주제는요.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두 가지를 살짝 비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라요. 자, 우리가 과학적인 진보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회의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뭐랑 비교할 거야? 운동 얘기로 가볼게요. 운동선수들은요. 반대로 불확실한 감정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주어는 여기까지. 우리가 퍼포먼스 심리학의 큰 아이러니는 바로 대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는 접속사 보어 역할을 하는 거겠지. 즉 그거라 하면 퍼포먼스 심리학 얘기하는 거겠죠. 이게 가르치더라. 자, 누구한테요? 각각의 운동선수들한테 목적어한테 목적격 보어라고 가르치더라. 즉 믿으라고. 자, 근데 뭐 하는 한 여기 as far as 구문 나오는데 이 친구는 뭐뭐 하는 한이라는 뜻이잖아요. 즉 그가 할 수 있는 한은 믿어라. 자, 근데 뭘 믿어라? 대절을 믿어라 라고 해서 얘는 접속사 believe의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즉 그가 이길 겁니다. 이길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인 거겠지. 즉 무슨 말이야?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한 문장 더. 어느 누구도. 자, indulge 같은 경우는 얘는 어디에 빠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느 누구도 빠지지 않습니다. 어디에 빠지지 않나요? 회의에. 즉 내부에 내 내면에 있는 회의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방금 설명한 이 문장은요. 뭐가 되는 거냐면 스포츠 심리학의 논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 그럼 이 문장은 뭐가 되더라? 스포츠 심리학의 논리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문장 볼까요? 그러나 알겠지만 오로지 한 사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운동에서 팀이 있고 뭐 축구든 그리고 야구는 팀이 있는 거고 테니스나 탁구나 이런 거는 한 사람씩 하는 경기잖아요. 여기선 당연히 어떻게 둘 다 이길 수가 없는 거겠죠. 자, 이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운동의 논리입니다. 자, 그럼 얘는 바로 뭐가 되더라? 스포츠의 논리야.
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요, 이 논리를 설명을 하면서 주목을 한번 해볼게요. 뭘 주목을 해볼 거냐면 차이점을요. 근데 뭐와 뭐 사이에 과학자하고 운동선수 차이에 대해서 둘 사이의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가 차이점인데요? 우리 과학 얘기부터 먼저 할까요? 자, 과학에서는요, 의심이라는 게 바로 뭐가 되나요? 라고 해서 여기 stock in trade 나왔는데 이 친구는 우리가 상투적인 거.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라는 거야. 그럼 의심이라는 건 과학자가 일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이거 왜 이러지? 이건 왜 이렇게 되지? 라는 의심을 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다 보니까 과학에서의 진보는 만들어지는 거죠. 자,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우리 ing 두 개 병렬 구조입니다. 첫 번째, 집중해야겠지. 어디에? 증거에. 자, 근데 어떤 증거인데요? 묶을까? that부터 여기까지. 자, that 뒤에 refute 나왔는데 refute 같은 경우는 반박하다라는 뜻입니다. 얘도 that 뒤에 동사밖에 없으니까 얘는 주격관계 대명사가 이렇게 앞에 있는 evidence 꾸민다고 보면 되겠지? 뭘 반박하나요? 이론을 반박하는 증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만 뭐가 발생이 되냐면 우리 진보라는 게 일어나는 거야. 두 번째, 개선시켜야 되겠죠? 뭐를? 이론을. 그에 따른 이론을 알맞게 개선시켜야 되는 게 바로 진보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과학적인 진보라는 거. 첫 번째, 과학적인 진보라는 건요, 우리가 이론을 반박할 때, 반박하는 증거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두 번째, 그에 따른 이론을 개선시킴으로써. 이렇게 하면서 과학적인 진보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뭐 하더라? 회의주의는요,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 과학의 이 발전의 추진 연료가 되더라. 그럼 여기서 땡땡 뭐 하더라? 회의주의는 추진력, 추진 연료. 의심해라. 과학에선 의심을 해야 뭔가 진보가 일어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과학 얘기였죠. 그 다음 얘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운동선수한테 의심은요, 뭐가 될 거냐면 독이 될 겁니다. 반대, 얘는요, 즉 의심이라는 거, 운동선수한텐 독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우리 운동에서의 진보는 만들어집니다. 자, 뭐 함으로써 만들어지나요? ying니까 얘도 똑같이, 즉 증거를 무시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거래요. 마찬가지네. 위에는 뭔가의 이러한 증거들, 즉 이 반박을 하는 증거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과학 같은 경우는 이건 무시하라는 얘기야. 그게 무슨 말인가요?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건 바로 뭐에 대한 거냐면 만들어라. 자, 뭘 만들으래요? 마음가짐을 만들어라. 자, 근데 어떤 마음가짐인데 묶어볼까요? that부터 여기까지 묶을게요. 우리 요것도 알고 갑시다. immune to 하면 어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mindset, 우리 마음가짐은 마음가짐인데 얘도 동사밖에 없으니까 주격관계 대명사가 마음가짐 꾸미겠지. 영향을 안 받는 마음가짐이거든요. 어디에도, 의심에도. 자, 그리고 불확실성에도 영향 안 받아. 이러한 마음가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까요? 다시 대풀을 해보자면 어디에서? 이성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이건요 조금 약간 미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단어도 nothing less than 하면 다름 아닌 바로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다름 아닌 좀 미친 거 아닌가요? 얘기를 합니다. 자, 뭐가 미친 게 아닌가요? 뒤에서 한 번 더 볼게요. 왜? 운동선수들은 왜 확신을 해야 되냐고. 누구한테요? 그 스스로에게. 여기 얘들아 주어 동사 시작이니까 that 접속사 빠져있다고 보면 됩니다. 즉 그가 이길 거라는 걸 왜 확신을 해야만 하냐고. 자, 뭐 할 때요? 그는 알고 있거든.
뭘 알고 있습니까? 또다시 주어 동사 나오니까 이 that은 접속사 노후의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있거든요. 뭐가 있나요? 모든 가능성은 있거든. 자, 근데 어떤 가능성? 여기도 마찬가지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데요. 그가 질 수도 있다라는 이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동격 대시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가능성을 꾸며야 되겠지? 나 분명히 지금 이 게임을 하는 거다 보니까 질 수도 있지. 질 가능성은 있다란 말이야. 이걸 알고 있어. 근데도 난 이길 거야 라고 이 확신하는 거, 이걸 이성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약간 미친 건 아니냐고. 근데요, 어쨌건 저쨌건 뭐 해야 돼? 운동에선 이겨야 되잖아. 그러면 이기기 위해서는 그 운동선수는 뭘 해야만 합니까? 할당해야만 합니다. 뭘? 그의 믿음을. 근데 어디다 할당할 건가요? not to, but to 나왔으니까 not A but B. 얘가 아니라 증거에다가 할당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다가 할당을 할 겁니다. 우리가 whatever 나오면 얘는 복합관계사 무엇이든지 간에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마음이 유용하게, 요 단어도 볼게요. get away with 하면 해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용하게 해낼 수 있는 무언지든 간에 어쨌든 거기다가 마음을 할당해야 되는 거야. 증거에다 할당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고로 뭐 해라? 아까 얘기했죠. 과학에는 의심하는 게 필요하지만 운동에서는 안 돼요. 믿으세요.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걸 믿어라. 회의주의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문제의 결론이겠죠.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부터는 41번부터 45번까지는 장문이에요. 사실 장문은 학교가 지금 고등학교들 보면 10학교 중에 한 2~3학교만 나오긴 합니다. 이 40번까지만 시험 범위인 경우도 더 많거든요. 그래도 선생님은 41번부터 45번까지 다 풀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은 뭐에 대한 주제냐면요. 주제를 보면 집단 양극화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집단 양극화, A, B 그룹이 점점 의견은 달라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뭐 하더라? 그러면 제가 내 의견이랑 좀 다른데 또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네 라는 약간 태도의 방향을 내가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처음에 가졌던 태도를 강화시키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상식이라는 건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자, 뭐라고 말해주는데요? 대절이라고 말해준대요. 얘는 suggest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하는 토론이, 자,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인데요? 묶을까? who부터 여기까지 묶을게. 자, who 뒤에 express라는 동사밖에 없으므로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앞에 있는 others를 꾸미겠죠. 자, 표현을 합니다. 어떤 걸 표현을 하나요? 다른 의견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토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토론은 뭘 만들어내더라? 좀 더 온건한 태도를 만들어내더라. 자, 누구에서요? 우리가 집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더 내가 온건한 태도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상식이라고. 이건 상식이야. 자, 근데 이야기 한번 뒤집어 볼까요? 놀랍게도 이건요, 항상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아까 말했던 우리 이 41번의 제일 중요한 말이었던 집단 양극화 얘기가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집단 양극화에서는요, 어쨌든 저쨌든 일정 기간의 토론은요, 뭐 하게끔 해주냐면 그 그룹 멤버들이 목적격 보호하게끔 압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압박하냐요? 조금 더 극단적인 위치를 취하게끔, 즉 입장을 취하게끔 압박을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근데 어느 방향으로요? 묶을까? 여기 넷부터 여기까지 싹 다 묶을 건데요. 묶고 보니까 뒤에 그들이, 자, 요것도 한 단어로 볼게요. be inclined to 하면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미 경향이 있대요. 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뒤에 선호하다라는 prefer 뒤에 목적어가 지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방향을 꾸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그들이 이미 뭔가 선호하고 있던 그 방향으로 조금 더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나요? 한 번 더 정리하면요. 집단 양극화라는 건요. 뒤집는 게 아닙니다. 자, 뭘 뒤집는 게 아닌가요? 우리 태도의 방향을 뒤집는 게 아니에요. 그럼 뒤집는 게 아니라 1번 뭔데? 근데 오히려 뭐 하더라? 우리가 accentuate 하면 강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니야. 뭔가 그렇게 뒤집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키더라. 얘가 동사 2번이 되는 거겠죠? 뭘요? 그 태도를. 자, 어떤 태도인데요? 묶을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태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취하는 게 아니라,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져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과거 분사가 뒤에서 이렇게 꾸미겠지? 그럼 시작부터 이미 갖고 있었던 그런 태도를 강화시켜주더라. 주제문 연결할까요? 우리 여기부터 쭉 이렇게 갈게요. 자, 이게 바로 주제문이 되면서 우린 지금부터 여기에 따른 추가적인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두 압력들이 뭐처럼 보이냐면 바로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를? 개인들을 이라고 해서 이거는 푸시에 목적어 들어가면서 목적격 보호구조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들이 똑같은 얘기죠. 극단적인 그러한 입장을 취하도록 한다는 얘기지. 뭐 한 후에? 토론을 오히려 한 후에. 토론을 하기 전보다 토론을 한 후에 내 입장이 더 맞아. 더 극단적인 위치를 취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first, 우리가 뭐에 대한 이러한 이 소속이라는 거에 대한 욕구와 그리고 뭐가 수능이라는 거 얘가 주어 기여하게 되는 거죠. 어디에 기여를 하더라? 집단 양극화에 기여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자, 만약에 우리 그룹의 다수가 지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 어디로 기울어져 있나요? 뭔가 특정한 이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기울어진 상황에서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겠냐고. 자, 그게 무슨 말인데요? fit in 해가지고 얘는 소속이 되는 거잖아. 그럼 소속되는 방법 말고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냐고. 뭐 하는 것보다요. 이렇게 병렬 구조로 들어갈게요. 얘와 얘가 자, 그럼 동의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 그 다수의 동의를 하는 것보다 소속이 더 나은 방법이 뭐가 있나요? 자, 그리고 심지어 뭐 하는 것보다 그것에 우리 주장을 한 발자국 더 나서는 것보다 소속에 대한 더 좋은 방법은 뭐가 있나요?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얘가 소속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얘가 가장 좋은 방법일 거예요. 즉 내가 소속감을 나타내려면 이 의견에 대다수의 의견에 동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더 한 발짝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뭔가요? 첫 번째 이 양극화에 우리가 더 강해지는 이유인 거야. 순응과 그리고 내가 소속이 되었다는 소속감에 대한 욕구예요. 욕구.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추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때요. 뭐가 있냐면 또한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하는 경향이 있나요?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affiliate 하면요. 우리가 얘는 뭉치다. 요런 뜻이거든요. 자, 그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서로 뭉치는 경향이 있지. 당연하지. 너랑 나랑 같은 마음, 우리는 친구. 뭐 요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뭉치는 게 뭐 할 수 있게 됐나요? 여긴 컴마 찍힌 위치에 계속적 용법으로 보시면 되고요. 얘를 바꿔준다면 and it. 여기서 말하는 it은 전체 앞에 말했던 문장, 방금 말했던 그 첫 번째 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요, 뭐 할 수 있나요? 동사 1번 제공하게 되는 거겠죠? 뭐를? 강화를. 어디에 대한 강화를 시켜줍니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강화하는데 제공을 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동사 2번. 사람들의 자신감을 향상시켜준대요. 그 의견들에 대한 오케이, 내 말이 맞아. 이런 자신감까지 올려준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동사 얘는 3번입니다. 뭐도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그런 의견에 대한 새로운 근거. 자, 그리고요. 그 반대의 관점에 대한 얘는 반박이라는 뜻이죠. 반론. 이런 것들의 발견으로 이끌려 갈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얘가 3번. 마지막 4번입니다. 그리고 뭘 줄여주게 됩니까? 노출을요. 어디에 대한? 갈등적인. 우리가 지금 반대되고 있는 그러한 생각에 대한 노출을 줄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얘가 아까 여기부터 조금 더 올라가 볼게요. 여기부터 얘로 표시할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첫 번째. 우리 양극화에서 집단 양극화에서 왜 강화를 보여주는지 첫 번째 요거에 대한 부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자, 그 다음 두 번째 들어갈게요. 두 번째는요. 노출. 뭐에 대한 노출입니까? 그 주제의 논의에 대한 노출이 도입해 주는 거죠. 자, 뭘 도입합니까? 새로운 이유를. 뭐에 대한 이유인데요? 내가 이 태도를 유지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에 대한 새로운 또 이유를 도입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건가요? 두 번째 이유. 우리가 집단 양극화여서 강화를 시키는 이유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문장을 보면요. 만약에 네가 이미 뭐 하고 있나요? 라고 해서 여기 be opposed to 나왔는데 얘는 합쳐서 반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수동 구문으로 써도 되지만 얘를 그냥 be opposed to는 한 단어로 oppose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네가 지금 뭘 반대하고 있어요? 나는 총기 규제는 싫어. 총 규제는 싫단 말이야. 이걸 반대를 만약에 이미 하고 있으면 그리고 나서 넌 뭘 하게 되겠어? 듣겠지. 추가적인 논쟁을 듣겠죠. 자, 근데 어떤요? 묶을까요? 묶을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현재 분사가 뒤에서 이렇게 주장을 꾸미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즉 여러분들의 너의 입장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추가적인 주장을 들으면 너는요 아마도 뭐 할지 모릅니까? 라고 해서 여기 end of pp가 나왔는데 사실은 요 앞에 빙 빠져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nd of ing 하면 결국 뭐뭐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너는요 결국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더 반대를 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뭐보다는 네가 원래 그랬던 것보다라고 해서 여기 비동사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요 뒤에 비동사 뒤에 oppose to 아까 어디 있었죠? 여기. 얘 구문이 요렇게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네가 원래 반대했던 것보다 추가적인 주장을 들으면 오케이 그래 내 말이 맞았어 라고 더 강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뭐였나요? 41번의 주제였어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디로 가요? 우리는 43번부터 45번까지 장문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43번은요, 뭐에 대한 얘기냐면, 비행기 안에서 벌어진 내용에 대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 들어가 보면요, 한 사업가가 탔습니다. 탑승을 했대요. 뭘 탑승했나요? 비행기를 탑승을 했대요. 자, 여기 ing 나오고 컴마 나왔으니까 얘는 분사 구문이죠. 원래는 어떤 구문이었다라고 본다면 얘의 접속사에 알맞게 즉 그의 자리에 도착한 거니까 요건 after 구문으로 쓰면 참 좋겠네요. 그리고 뒤에 주어가 he. 그래서 he. 그리고 동사는 지금 과거를 썼으니까 얘도 맞춰서 원래는 과거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가 그의 자리에 도착한 후에 그는 인사를 한 거지 누구한테? 그의 여행 동반자들한테 인사를 한 거야. 어떤 동반자가 있었나요? 첫 번째, 중년 여성. 자, 근데 어떤 중년 여성인가요? 묶을까? 여기는 현재 분사가 뒤에서 이렇게 여성을 꾸미는 거겠지. 첫 번째는 창가에 앉아있던 여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반자는 어린 소년이었대요. 근데 어떤 어린 소년이었을까? 묶을까? 자,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 현재 분사가 뒤에서 보이를 꾸밉니다. 얘는 이번에는 복도 쪽에 앉았대. 즉 통로 쪽에 앉은
어린아이와 그리고 중년 여성 요 사이에 이제 이 남자가 있나 봐. 자, 뭐한 후에 그의 가방을요 지금 위에 머리 위에 있는 짐칸에 넣은 후에 그는 앉은 거죠. 어디에? 그의 지금 그들 사이에 그의 자리를 앉은 거야. 가운데 앉았나 봐요. 자, 앉고 나니까 뭐 했을까요? 비행기가 이륙했겠지. 자, 이륙을 한 후에 그는 시작했습니다. 뭐를? 대화를 누구와? 어린 소년이랑 대화를 했어요. 자, 근데 그 소년은 보기에 어때 보였냐면요. 약 같은 나이지. 누구랑? 그의 아들이랑 약간 비슷한 나이처럼 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appear 동사 1번이라면 얘는 동사 2번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바빴어. 뭐 하느라 바빴냐면 얘는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나 봐. 그래서 색칠을 막 하느라고 바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바쁜 애한테요. 그가 질문을 한 거야. 누구한테? 그 소년한테. 간접 목적어예요. 거에게 직접 목적어를. 즉 몇 가지 일상적인 질문을 한 거지. 뭐에 대한 뭐 나이나 취미나 또는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뭐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질문을 했어요. 자,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 뭐가 이상하냐면 그는 알게 됐습니다. 뭘 알게 됐나요? 그것이 목적격 보호하다는 걸, 이상하다는 것을. 근데 여기서 말하는 it은 가짜 목적어. 대절 너무 길어서 뒤로 보내줬어요. 이 대절이 진짜 목적어입니다. 접속사죠. 자, 보니까 그렇게 어린 소년이요. 지금 혼자 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왜 혼자 이 비행을 하지? 이게 좀 이상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는 뭐 하기로 결심을 했나요? 안 되겠다. keep an eye 하면 우리가 눈을 계속 두는 거니까 지켜보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켜본 거지. 즉, 뭐 하기 위해서? 얘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목적이 되겠죠? 확인하기 위해서요. 근데 뭘 확인하나요? 여기 또다시 주어 동사 들어가니까 이 사이에 접속사 that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즉, 그가 괜찮나? 쟤 괜찮나?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얘기야. 자, 이 상황에서 그 비행이 약 1시간 정도 됐을 때 그 비행기가 갑자기 뭘 하기 시작했냐면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겪게 됐냐면 난기류라는 걸 경험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난기류가 있다 보니까 조종사는 뭐 할 수밖에 없겠어? 말했겠지. 누구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목적어한테 목적격 보호하라고. 얘가 목적격 보호 1번. 그래, 시트벨트를 쫙 꽉 좀 매라. 즉, 꽉 매라. 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얘가 목적격 보호 2번이죠. 침착하세요. 그렇게 너무 놀라지 말고 안전벨트 꽉 매고 침착하라고 모든 사람한테 말을 했습니다. 왜? 이유가 뭔가요? 여기 as는 because의 의미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즉, 그들이 만났으니까요. 뭘 만났나요? 그런 험한 날씨를 만났으니까 좀 앉아 계세요. 즉, 침착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도 어법 하나 볼까요? 여기 told는 과거입니다. 말한 건. 근데 그들이 만난 건 지금 보이는 것처럼 과거 완료죠. 그 이유는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즉, 먼저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나서 겪고 나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을 한 거니까. 자, 난기류가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보면요, 비행기는요 오르고요 1번 떨어지길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뭐 할 수밖에 없나요? 긴장했겠지. 얘가 동사 1번. 셋업 같은 경우는 똑바로 앉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자리에서 막 지금 긴장해가지고 똑바로 앉아 있었다라는 얘기야. 자,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그 남자도 또한 긴장을 했겠죠. 동사 1번. 그리고 여기는 앞에 was 빠져있다고 보면 됩니다. 동사 2번. 그리고는 그의 자리를 얘는 꽉 잡고 있었겠지. 좌석을. 무서우니까. 자, 가능한 한 뭐 하게요? as, who, could 나왔는데 얘 뭘로 바꿀 수 있다? possible로 바꿀 수 있겠지. 가능한 한 꽉 잡고 있었다라는 얘기야. 지금 다른 사람들 다 긴장했어. 그리고 남자도 긴장했어. 이 상황인 거지. 선생님도 예전에 유학 갔을 때 호주로 그때 오는 길에 즉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난기류를 만났어요. 그 비행기가 뚝 떨어지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바이킹
아니 나 자이드롭이랑 조금 더 가까울까? 그냥 뚝 떨어지는. 그래서 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한국에 지금 돌아가야 되는데 내 지금 공항에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갈 수 있을까?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선생님 비행기 타는 건 조금 무서워하거든. 이게 좀 약간 안 보이는 곳이잖아. 이런 교통이 이렇게 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늘 위에 있으니까 되게 무섭거든.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럼 당연히 그때 선생님도 굉장히 긴장하고 무서웠듯이 모든 사람들은 다 무서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러한 지금 순간에요. 이런 동안에 누가 어린 소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던 거야. 그 옆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어느 순간 그의 아까 색칠 공부하느라 바빴다 그랬잖아. 색칠 공부 책이랑 크레용이 치워져 있었대. 깔끔하게 어디에 치워져 있었대요? 그의 앞에 있는 좌석에 이 주머니에 잘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자, 그리고는 그의 손은요 아주 침착하게 그의 다리에 놓여 있었더라는 얘기지. 이 친구는 굉장히 침착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놀랍게도 그는 뭐처럼 보였나요? 전혀 걱정을 안 하는 것처럼 보였어. 왜 이럴까? 어른들은 다 무서워하는데 이 소녀는 왜 침착할까요? 자, 마지막 구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자 갑자기 이제 난기류가 끝나게 된 거야. 끝났으니까 조종사는 사과했겠죠? 뭐에 대한 걸 사과했나요? 이렇게 험난한 비행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요. 1번. 그리고 동사 2번.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나요? 대절이라고. 얘는 접속사, 목적어 역할 하겠지. 즉 그들이 곧 도착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비행기는 점점 뭐 하기 시작을 했나요? 이제 하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여기서 as는 when의 느낌으로 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남자가 어린 소년한테 이렇게 말했어. 와, 너 그냥 어리잖아. 너 되게 어린 소년이잖아. 근데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라고 해서 여기 have never met, 즉 현재 완료 경험을 썼네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거야. 누굴 본 적이 없어요? 내 생에서 와 이렇게 용감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라고 하면서 말해달래. 자, 뭘 말해줄까요? 여기도 중요한 어법 하나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저번에 시간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it is that, it was that 나오면 지우고 보라고 했어요. it is that 지우고 나서 문장이 완벽하면 그때는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럼 이거 없는 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어떻게 네가 유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있을 수 있는지 뭐 하는 동안에요? 모든 어른들, 그 어른들이 누구야? 모든 우리들, 즉 그 어른들이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두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침착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이때 강조 구문을 쓴 이유는 이 how라는 친구를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와, 넌 어떻게 그래? 그랬더니 답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도 looking, ing, 나왔으니까 분사구문. 자, 원래 구문은요. 그가 그 어른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라는 얘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접속사는 as, 동사 주어, 동사가 he, 그리고 주어가 he, 그리고 동사가 지금 과거가 나왔으니까 여기도 looked 이렇게 됐겠죠? 즉 그의 눈을 바라보면서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저희 아빠가요. 조종사예요. 자, 그리고요. 저희 아빠는요. 지금 나를 집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버지가 조종사였네. 그러니까 혼자 비행을 하고 있었고 이렇게 침착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 장문 같은 경우는 나온다면 이미 뭐 일치불일치로도 나왔으니까 주인공의 심경 문제나 요 정도로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모든 22년 6월 모의고사 수업은 다 끝났고요. 시험 잘 보시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자, 지금까지 은경쌤이었습니다. 빠이!